네, 퇴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2회 오늘 또 좋은 강을 마련해 주실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과 교수님을 이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이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공간 디자인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년 퇴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학 안에 공간 디자인,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처음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죠. 교수님. 뭐 하여튼 저한테는 아. 힘든 일이었겠지만은 네. 또 영광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태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도 이 동양 건축물, 특히 한국 전통 건축물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지만 항상 그 공간 속에는 어떤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들이 항상 녹아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집들이나 또는 공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을 설계를 한다면은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계태실이라고 보통 많이들 하죠. 태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터에 자리 잡은 분이 네. 어떤 분이시죠? 퇴계 선생님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태계 선생 할아버지께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 공간에 정착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태실을 볼 때 4개의 공간에 문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조그만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4개의 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사방이 다 그럴까요? 문으로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동서남북 모든 기운이 다 여기로 쏠리라고 그런 걸까요?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이 안에 다 이렇게 교합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이쪽에 그 모든 기운을 담기 위해서 사방에 다 길을 통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 한 칸짜리 방인데 네. 너무너무 아담한 한 칸짜리 맞아요. 방입니다. 세상이 사방이 전부 다 백색뿐이 없습니다. 백색에 뚫린 그 창을 통해서 네. 빛이 들어오고 네. 사방으로 빛이 들어와 가지고 태계 선생이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화려한 그 우주 세계와 같은 전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 엄마의 자궁관처럼 태어났는데도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자세히 예. 보면은 네.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시죠. 네. 그게 더 이렇게 저 돋보이게 하는 게 네. 이 옆에 있는 난간들입니다. 네. 난간이 마치 네. 이런 귀한 자손을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모습처럼 네. 누마루와 난간조차도 네. 끌어안고 네. 귀한 네. 자손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아우르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예, 뭔가 볼 수 어머니가 있죠. 진짜 포근하게 그렇죠. 감싸는 예. 듯한. 그래서 네. 여기를 태실이라고 명명을 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합당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시집 올 때 수저가 300개였나 400개였대요. 제사 때 손님을 다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못해도 한 4,000상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사가 지금 몇 개가 있을 텐데, 그럼요. 1년에.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예. 그런 봉제사와 접빙객을 하기 위한 안살림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공간이죠. 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차지해버렸으니까. 원래 예. 우리나라의 정침 구조에서 마당이 입구자형으로 딱 반듯하게 되어 있는 형식이 뭐냐면은 네.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지만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는 여기가 아주 작업 공간이 되고 네, 뭘 네. 말리는 공간이 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일어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는 태실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을 거의 하지 못하는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네. 묵묵하게 해 오신 거예요. 안 아니 근데 되죠. 제가 진짜 봤더니 이 네. 태실 때문에 네. 동선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 수 안 있는데도 되죠. 불구하고 안 되죠. 다 꺾어서 걸리죠. 와야 되고 그렇죠. 돌아가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이런 네. 지금 구조가 된 거네요. 고추 말리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예. 여기에 또 이걸 하면서 네. 안채마루도 네. 이 대종가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2칸뿐이 안 돼요. 이런 작은 공간을
감내하고 네. 인내하고 살아오신 이 집안의 여인들의 삶은 제가 볼 때 어떤 이 태계 태실에서 태어나는 귀한 자손들에 대한 미래와 그 어떤 기쁜 성공, 희망과 그렇죠. 예, 네. 그걸로, 설렘과 네. 그런 걸로 그 그걸 믿음으로 뭔가 다 감내를 한 거네요. 감내를 하신 예, 거죠. 예, 참고 예. 견뎌내시고 네. 꿋꿋하게 이 유교의 살림을 내세는 해오신 자식이니까. 거죠. 그렇죠. 유교한테는 자식이 맞습니다. 내세니까 맞아요. 그걸 위해서 기쁘게 감당을 그렇죠. 하신 예, 거네요. 예,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와. 안채 여인들의 그런 희생이 네. 누누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여인들이 얼마나 그거를 또 이 태실로 인해서 불편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기쁘게 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해나갔을지에 대한 정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또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의미가 쏙쏙 들어오면서 이 동서남북의 모든 기운을 받는,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자궁, 그 안을 또 감싸는 또 어머니가 있는 듯한, 예,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어떤 장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노성정 지금 안에 태실을 보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찬 교수님 눈에는 이 공간 배경이 지금 네, 이 태실을 위해서 지금 사랑채가 희생됐다. 뭐 이런 말씀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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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랑채 같이 느껴져요? 아, 아닙니다. 어디가 사랑채 같아요? 사랑채는 제가 볼 때 저기가 사랑채가 아닐까? 전부 다 그렇게 인식해요. 네, 네, 네. 저기는 정자예요. 아, 도송, 예, 예. 사랑채가 아닙니다. 네, 네.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여기가 사랑채예요. 여기가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아, 여기가 큰 사랑채, 여기가 작은 사랑채. 왜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온천 정사가 작은 사랑채네요. 만약에 네. 이 앞마당이 넓었으면은 네. 문이 여기 안 있고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예. 태실이 앞을 차지해 버렸으니까 네. 공간에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더 밀려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나와서 여기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면 사랑채 앞에 공간이 너무 소른 거예요. 네. 너무 작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랑채 앞에 어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채 다움이 좀 부족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채는 정면이 아니고 측면으로 되는데 노성정이 정면에 딱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간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네. 움직임을 저쪽으로 유도를 시켜버려요. 저게 크기를 크게 하고 예. 높이를 크게 하고 높이를 높게 하고 뭔가 규모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주목은 안 하고 저기를 주목해 버려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공간 배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쪽으로 보완을 돌려버리는 시키니까. 거죠. 네, 네, 돌려버린 네. 거죠. 네. 실질적인 규범과 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규범은 지키되 네, 네. 실질적인 변형을 시키고 변용을 시키려고 하는 네. 사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태계 선생께서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이 네. 공간에서 그런 공간 풀이를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학적 용어로는 늘상 지켜야 할 법도는 상도라고 그러고 그렇죠. 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 권도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는 상도와 권도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공간 배치인 거네요. 여기서 그걸 배우신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예. 유학자의 집이라면은 네. 규범만 지키려고 하고 그 규범에 매몰될 경우가 많은데 이 집에서는 네.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네. 태실을 앞으로 꺼내면서 여기 양보를 시켰죠. 네, 네. 양보를 시키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생겼죠. 네. 그 문제점을 여기서 또 해결하죠. 아. 그러면은 이 앞에 예. 저는 이제 문제점이 이 앞에 집이 70년대 세워졌는데 네. 이 집이 없었을 때는 이 집이 풍수지리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산이 안산의 역할을 해요. 이거 부필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안산의 역할을 하는데 예. 이 앞이 가려버렸으니까 지금은 가려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집은 저쪽 산으로 안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례가 예. 서백당에서 나옵니다. 아. 그걸 안대 좌향이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네. 저는 풍수를 전문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도 개론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안대 좌향이 저절로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예.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여기 앞에 70년대에 집이 세워져서 네. 앞에 안산이 가려지는 불편함을 저쪽 산으로 저쪽 산으로 대신하고. 이 공간이
게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활의 중심지는 이쪽 마당이 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결국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범과 네. 변형이라고 하는 혹은 또 잘 건도와 섞어가지고 상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잘 해결한 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여기서 나시고 퇴계 선생님이 여기서 나시고 놀고. 또 어렸을 때 또 여기서 노르셨으니까 놀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집도 눈으로 보시면서 그렇죠. 그 공간적으로 건도와 성도 혹은 그 규범과 변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배움이 있었던 곳이네요. 그걸 뭐 퇴계 선생 철학으로는 네. 채용의 융통적인 실행 네, 이렇게 네,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네,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볼 선생님의 조그만한 집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도산서당에서 완벽하게 네. 그 정신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들, 퇴계 선생의 공간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이 여정들이 지금 벌써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럼 더 떠나볼까요? 다른 장소로요? 예,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 지금 퇴계 선생님이 첫 번째로 지으신 집이죠. 지산화사. 지산화사 지금 집터에 와 있어요. 지금 집은 없고 네. 이 와자가 달팽이 등이시지 않습니까? 집을 달팽이가 자기 집 하나만 이렇게 달랑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달팽이 등처럼 이렇게 달랑 조그만한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을 지었나 봐요. 선생님께서 결혼을 21살에 21살, 예. 한 살에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제 허씨 부인이 이제 27인가 돌아가시고 네. 3년 있다가 30인가 31에 네. 권씨 부인을 네, 네. 만나죠. 네. 그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처의 소생인 두 분의 그 자제분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저쪽 그 형님 댁에서 살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노모하고 떨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고서 여기 이쪽으로 분가해서 독립을 합니다. 거기가 지산화사인데 첫 번째 집이죠. 네. 처음으로 집을 짓고 사셨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좁은 집에서 네 식구가 산 거거든요. 아마 2칸쯤 됐을까. 많아봤자 3칸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작은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결국에는 양진당으로 옮겨간 게 46세니까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산화사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산화사는 이제 당신 스스로 여기서 사실 때까지는 영지산인 또는 지산이라는 호를 썼어요. 네네네. 그리고 양진함으로 옮겨 가시면서 토계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태계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그 사이에 지산이라는 호는 농암 이연보 선생한테 뺏겨요. 그렇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 농암 이연보 선생이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그 어떤 이쪽 당호를 네. 뺏어 갔으니 당신이 나를 소송해서 뺏어 가게 하고 네네. 편지글을 써요. 선생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호는 그 농암 선생한테 드리고 네. 당신은 이제 저쪽으로 양진함으로 가시면서 토계 그 냇가에서 거처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토계가 나오고 와. 태계라는 호를 쓰기 시작한 거죠. 농암 선생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정말 잘 아시는 그렇죠. 대목입니다. 신분이 없으면은 네. 함부로 그럼 호를 네네. 뺏어가려고 농암 안 했겠죠.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그렇죠. 스승뻘이죠. 그 아드님하고 절친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촌이신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퇴계 선생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 예. 또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다음 장소가 우리가 양진함인가요? 예, 양진함이죠. 그렇죠. 네. 예. 가시죠. 예. 네. 지금 저희는 양진함에 와 있습니다. 지산화사에서 46세 때 지은 양진함인데요. 진리를 키우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집명인데 이미 여기 46세 때 이사 오셨을 때 본인이 어떤 천명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계획을 하고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리를 키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이 양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시대적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깃들인 또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양진함 터의 밑에 여기 양진함이라고 지금 표지석만 남아 있는데 이제 암자는 다 옛날에 다 없어졌고요. 여기 밑에 있는 큰 바위가 전체가 이제 동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다 바위인데 예, 지금 이렇게 길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동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바위 이름이기도 하고 네.
동암 선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태계 선생의 손자 때 맞이 안도, 둘째가 중도, 셋째가 영도라고 하는 어른이 계셨어요. 영도 어른의 호가 동암입니다. 영도 어른이 본가에서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자리 잡은 데가 이쪽 동네입니다. 하계 이쪽 그러면은 동네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저 밑에 강가에 더 가깝게 스물 가까이. 되는 예. 그 근처에 네. 하계 마을이 있었는데 네, 네. 안동댐 때문에 네. 이쪽으로 최근에 이건을 해서 아, 이쪽으로 예. 왔죠. 여기를 네, 이제 네. 수술당이라고 하고 네. 동암고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그분의 어떤 종택이자 네.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독립운동이나 이런 어떤 역할들을 여기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안동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네.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씨앗과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들이 바로 여기 하계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향산 이만도 선생도 여기서 네. 나오셨고 네. 이중업 선생도 그렇고 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여기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 때 많은 집들이 일제에 의해서 소실이 됐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그 태계 종택의 자리에서 그 전에 있었던 종택조차도 일제시대 때 네. 소실이 돼가지고 없어졌죠. 근데 이게 듣고 보니 양진암이라는 이름 터에 또 걸맞는 또 인물들이 또 배출되고 그렇죠. 이 터에 또 맞는 사람들이 또 네. 예, 살아가고 또 역사를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저희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예. 저희가 지금 종택에 와 있는데 원래 근데 이찬 교수님 여기 종택이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서요? 터가. 네네, 그렇죠. 이 종택은 정확하게 보면은 1926년과 29년 사이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원래 태계 선생님이 머물던 자리였고 그 후손들이 어디에 머물렀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자리가 아닌 원래 종택은 어디냐 하면 바로 저 건너편 쪽으로 고계정사 있는 근처, 고계정 근처에 있는 그 주변이 강력하게 태계 선생의 종택이 있었던 자리였다. 그거는 1926년에 일제시대 때 방화로 소실되고요. 저 밑에 추월 한수정과 그 실제로 종택이 있었던 자리에 1715년에 창설제 권두경 선생님께서 이 도산서원 원장으로 오실 때 너무 종택이 초라해서 이걸 뭔가 건재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들과 또 그 당시에 종손이었던 숫자 겸자되는 어른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종택을 다시 건설을 시킵니다. 네. 근데 그 집들이 일제시대 때 두 번에 거쳐가지고 전부 다 소실이 돼서 퇴계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일제가 거기까지 집을 그렇죠. 태워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은 1926년과 29년 사이에 또 여러 어떤 문중의 도움을 얻고 이 자리에 짓게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정침이라고 해서 종택 자리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정자 자리입니다. 그 네. 가운데 지금 그 선생님의 사당이 이제 위치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건씨 부인 정여문 지금 새긴 게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나눠볼까 싶어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후손들은 이 그 권씨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울먹입니다. 뭐 저는 또 울먹일까봐 네.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여기에 깃든 또 아름다운 이야기는 네. 우리 권 박사님한테 예,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이 권씨 부인은 퇴계의 이제 이준 공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안도 공의 부인인데 그 아이가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의원이 아이를 살리려면 젖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죠. 학덕이라는 여종이 금방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서 빨리 이 아이를 보내주셔야지 우리 손자가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퇴계 선생님께서 이제 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창이라는 손자를 잃고
안도공이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권씨 부인께서 그 퇴계 선생님의 썼던 모든 저서, 편지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충량산 골짜기에 묻어놔요.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거를 꺼내서 지금 우리가 퇴계 선생님의 글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그렇죠. 권씨 맞아요. 부인의 슬기로운 맞아요.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도 몽제를 호를 쓰셨어요. 이제 몽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거친 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불을 깔지 않으시고 거친 음식을 드시고 맞아요. 옷도 화려하게 한 번도 입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영도의 셋째 아들을 10살까지 키우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제사에 대를 이었다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자결을 하세요. 그래서 권씨 부인을 위한 정려문을 국가에서 세워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퇴계 후손들은 이 권씨 부인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 평소에 살아오셨던 그 검소한 행적, 제사를 이은 후손을 놓고 나서 선택한 그거를 생각하면 늘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이게 후손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권씨 부인의 이 정려문을 볼 때마다 그런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집안을 지킨 네, 사람. 집안을 지킨 사람이 가장 큰 공신을 뽑으라면 제가 볼 땐 권씨 부인을 뽑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이렇게 남편의 제사라든지 이런 걸 다 잊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때 이렇게 자신 목숨을 내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충신에 버금가는 어떤 의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23년 만에 자결을 하세요. 예. 대단하죠. 엄청난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을 끝까지 무화해버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네. 죽음을 옆에 놓고 사셨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종교적인 자세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신을 끝까지 무화시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게끔. 네.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권씨 부인의 이 행적은 굉장히 울림을 많이 주는 그렇죠. 예, 행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추월 한수정을 한번 예,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예, 네. 예. 저희 퇴계종택 안으로 들어왔네요. 저기 네. 추월 한수정, 네. 예, 들어왔는데, 예, 이창 교수님 어떤가요? 이 종택의 어떤 공간적인 디자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전에 저쪽 그 종택 소설대문 앞에서 정려문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집의 구조는 정식으로 보면은 두 개의 어떤 구조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당이 두 개의 어떤 영역을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색적인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보통의 우리는 사당은 보통은 이렇게 저 안쪽으로 감춰놓고 그쵸, 이렇게 네. 안 보이게 하는데 네. 여기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안채에서 깊숙이 간 것 같지만은 또 이쪽 그 별채인 이쪽 정자 쪽도 굉장히 중요한 출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양쪽 구조체에서 딱 가운데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눈에 띄게 되고 퇴계 선생의 어떤 정신과 어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이 초월 한수정은 실제로는 원래 6칸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옛날 저쪽 동가 쪽에 지어졌던 거예요. 네네. 이거는 새로 지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조금 5 칸이네요. 늘렸어요. 그래서 늘려서 예, 지은 예, 거고 그거는 예.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 추월 한수정을 짓기 위해서 400여 개의 문중에 어떤 도움이 와.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이 집이 온갖 문중에 지금 400여 개 문중이 예, 지금 정성이 그렇습니다. 쏟아진 그렇죠. 겁니까? 예. 그래서 짓는 김에 조금 규모를 가지고 네. 우리의 어떤 그 선생님의 업적을 크게 기리기 위해서 조금 예. 느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럼 저희 안채로 들어가서 종손 어르신 지금 좀 계신 곳을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시죠. 지금 상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 장사 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염악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3년간 탈상할 때까지 그 염악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뭐 그런 공간이 있고 지금은 뭐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실내를 무릅쓰고 한번 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럼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16대 이근필 선생님께서 이제 올 3월에 고인이 되셔서 이렇게 지금 염악을 해놓고요. 이 글씨는 이 이근필 종손께서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조복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복을 지어라.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복을 지으면 지어서. 그게 복이 오는 온다. 길이지 다른 거 맞네. 바라지 말아라.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조복을 만들면서 살아라. 네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100장씩 300장씩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이 글씨를 드려서 맞습니다. 만장 이상을 썼다고 하시는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 글씨였었어요. 네네. 오는 수련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잔씩 다 나눠드렸다고 해요. 그 맞아요. 퇴계 선생님 소원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후손으로서 늘 퇴계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 한 번도 퇴계 선생님에 대한 말을 올리지도 않으시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셨던 많은 일을 했었던 이제 16대 종손께서 지금 여기 지금 지행 합일에 네 그러네요. 삶을 사셨네요. 네네. 어쨌든 여기는 앞에가 사랑채입니다. 여기가 사랑채군요. 예,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큰 사랑, 작은 사랑, 여기가 사랑마루가 앞에 설치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채로 들어가는 문은 이쪽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여인들이 쓰는 공간인 안채가 나오게 되죠. 예. 우리가 이 공간을 이제 정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추월 한수정이라고 하는 정자 사이에 선생님의 사당이 가운데 딱 네. 모셔져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가 어딜 가나 보이네요, 사당이.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사당이 노출이 안 되는데 네네. 이 집은 어디에서든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한국 사회에 가장 제가 볼 때 큰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큰 어떤 테두리는 무첨사상이라고 네네. 네 회재 이현적 선생이 그렇죠. 갖고 있는 다 그렇죠. 택단 이름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욕되지 맞아요. 않는 그렇죠. 자식이 되기 위한 맞아요. 어떤 노력들인데 태교 선생님 사당이 저렇게 딱 보이니 맞아요. 네 무첨사상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 네.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예, 저희 지금 개상서당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고 51세 때 오신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찬 교수님 여기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개상서당은 선생님께서 51세 때 네. 이쪽 그 시냇가를 건너서 오시는데 50세 때 한서함을 운영을 합니다. 그 한서함은 선생님의 살림집이 있었던 서가, 네. 소위 말해서 서사 또는 서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서가 바로 옆에 한서함을 지어서 거기서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오늘 조금 가서 유지가 있었던 자리를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한서함 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거의 동동북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상서당의 위치가 여기냐 또는 또 다른 곳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점이 한서함의 위치가 종택의 밑에 있느냐, 종택의 위에 있느냐에 네. 대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네. 개상서당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자는 저 밑에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네. 저기 있었던 한서함이 사실은 너무 크다 생각해서 줄여서 개상서당으로 오셨거든요. 네. 세 칸짜리를 두 칸짜리로 아, 줄여서 네. 오신 거예요. 크기가 아담하네요. 예, 세 칸짜리는 원래 저쪽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리 옮기어서 이쪽을 뭐 공원화 시키면서 저쪽 한서함 쪽으로 네. 자리를 위치했고, 요거는 계제라는 이름인데 계제는 지금의 종택에서 더 남쪽에 화암대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네. 샘물도 있고. 네. 그래서 워낙에 보시다시피 오늘 퇴계 선생의 그 어떤 거처들이 전부 다 한 칸짜리, 한 칸 반짜리, 네, 또는 두 너무 칸짜리, 귀여워요. 세 칸짜리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서 지내요? 문제 되죠. 네, 그죠? 네, 네. 그럴 때 차가 있었을 때도 아닌데 그럼 멀리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기숙사 같은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거를 이 계제를 계제를 그래서 만들었군요. 만들어서 예. 학생들의 기숙사로 썼는데 네. 그것조차도 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집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절대로 화려함과 사치함을 배제. 퇴계 선생님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 중요한 개념이 소박이군요. 소박미, 절제. 예, 절제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지금까지 봐왔듯이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도산 서당을 짓기까지는 네.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런 미완의 어떤 실천적 경험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도산 서당 짓기 전까지 계속 실천을 하시면서 계속 또 그 뭔가 미완성된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산 서당에서 그 이상향을 펼쳤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 이 공간들은 예. 부족함이 많은 공간들입니다. 단 선생님이 그런 어떤 학식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옛날에 풍수에 굉장히 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풍수에 분명히 능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풍수보다는 당신께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소위 말하는 물화일체가 되기 위한 장소를 자기의 수양의 공간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풍수보다는 물화일체를 더 높이 샀고 어떤 자연과의 천인 합의를 위한 공간을 더 선호하시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산 서당에서 그걸 완성하신 거죠. 그러면 도산 서당이야말로 소방미와 그다음에 절제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게 바로 도산 서당이군요. 자연과의 합일이 다 이루어지는.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이 다음 말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 이번에 1화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2화는 도산 서당의 아주 재미난 말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